월간 여론이라고 돼 있고 우리가 주로 수치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긴 합니다만은 그 수치를 절대화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냉정함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들이 전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정치 토론들은 주로 아무래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거를 당신들도 같이 이렇게 똑같은 시각을 가져달라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근데 총선이라고 하는 국면은 결국은 표로 선거가 결정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이슈가 잘 안 먹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슈 파이팅 할 것들이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비록 정당에 계신 분들을 부르기도 했지만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분들이 각자가 원하는 세상이 있어도 현재 자신이 발딛고 있는 건 어떤지를 어떤 냉정함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각 정당의 역량을 평가하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엇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이슈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다른 종류의 어떤 실력 경쟁?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간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선거법이 좀 센 선거법이거든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선거 시기에 말을 훨씬 더 조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거법이고요. 언론들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꽤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를 사전에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쪽에 좀 가깝거든요. 법이 정해놓은 엄격함을 넘어서서 좌파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언론 보도는 상당히 위축되게 되고요. 실제로 엄격해야 될 수준 이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기계적 중립, 기껏해야 잘 되면 기계적 중립 쪽으로 가고요. 그러지 않으면 힘이 센 쪽에 붙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어떤 선거를 오히려 왜곡하는 결과를 빚죠. 우리의 선거법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으려고 만들어진 법인데 현재의 국면은 그것이 오히려 왜곡되는 것으로 나타날 그 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어질 선거 보도 관련된 국면에서 실제로 가능한 한 선거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평가와 의견들이 충돌하고 제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시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 선거의 근간에 가깝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실제로 신당 내지 분열 가능성이 이제 매듭지어질 국면이 12월에 올 거예요. 그 뒤는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당을 뭔가 만들려면 그 만들어진 정당의 세를 얻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들끼리 또 합치고 합종연행할 거냐 말 거냐는 그 뒤의 문제고 누군가가 현재 나와 있는 일부 작은 신당들 외에 의미 있는 신당, 이를테면 민주당의 분열을 결과의 신당이라든가 이준석 신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제3의 영역에서 뭔가 역동성을 발휘할 거냐. 이게 12월을 넘어서 1월 넘어가면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 얘기는 그 전에 결론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내지 연초 사이에 신당이라고 하는 형태가 어느 정도까지 갖춰질 거에 따라서 나머지 행보들이 굉장히 갈릴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핵심적인 어떤 변수 내지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게 과연 이제 그 신당의 실제 결행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될 텐데 그건 제가 일부러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먼저 신당의 결행에 영향을 미칠 키워드가 뭐예요? 가능성이거든요. 상당 부분 가능성인데 지금 이준석 신당 내지 민주당에서 혹시라도 이제 탈당 내지 분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당이 실제 총선 국면에서 일정한 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아마 냉정한 시각을 가지는 분들이 대부분의 보기에는 되게 낮을 거예요. 그럼 되게 낮으면 단지 희망만으로 만들 수는 없고 반감만으로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신당을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살아남을 신당인가? 아니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또는 그 안에서 각 정당에 남아있어서는 어차피 퇴물 신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밖에 나와서 뭐라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함. 이제 그게 이제 움직이는 동력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변수일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의외로 생존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에 비해서 결코 낮은 감정은 아니에요. 그게 작동할 가능성은 꽤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세나 현실성에 대한 판단이 작동하게 될 텐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확실히 이제 총선에 대한 긴장감은 시작됐다. 선거를 많이 치러본 정당들은 알거든요. 예, 선거라고 하는 건 만들어진 구도가 있고 민심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특히나 민심의 흐름이 세거나 파도가 셀 때는 백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게 특히나 대선 때나 총선 때 이렇게 큰 선거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를 많이 치러본 정당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의 양당 체제가 공고해지는 이유가 선거를 많이 치러서 당선자를 많이 내본 승리의 경험과 패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두 개뿐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정당이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 지금의 언론 보도나 뭐로 보기에는 뭐 분열도 있는 것 같고 뭐 치고받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그거는 갈등과 분열이나 이런 가십을 좋아하는 언론의 속성에 맞는 프레임에서 보는 것일 뿐이지 정당들은 굉장히 냉정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당선 가능성을 높일 것이냐. 그리고 물론 이제 중요한 변수는 밥그릇 얘기하셨지만 내 당선 가능성을 높일 것이냐. 요 두 가지. 각 정당의 당선 가능성과 내 당선 가능성. 이 두 가지는 함께 가기도 하지만 달리 가기도 하거든요. 결국 이 두 가지의 문제로 냉정해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되는 그런 식의 그 것들은 제가 볼 땐 좀 거품에 가깝고 각 정당에서 나름의 갈피는 잡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 대충 그런 분위기들이 나왔다고 봐요.